네. 오늘은 청취자분들한테 좀 새로운 코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또 재미있는 코너는 살리고 재미없으면 없애고 또 만들고 없애고 계속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이사 뉴스룸이라고. 네, 있어 보이죠? 이게 왠지 멋있는데? 그렇죠. 하여튼 좋은 거 다 갖다 써. 진짜. 진짜. 뉴스룸. 우리 예능 아니고 교양 하는 거야? 교양 예능 이거 요새 같이 하잖아요. 최근 이제 화제가 된 뉴스 중에서 의학 관련된 분야에서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뽑아서 물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맛도 좀 보고 그냥 맛있으면 즐기기도 하고 이러는 시간을 이제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놓치기에는 좀 아쉬운 의학 상식을 콕 집어서 청취자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뉴스룸. 근데 뉴스룸 하려면 이제 손석희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누가 하지? JTBC의 뉴스 진행하는 게 뉴스룸이에요? 그렇죠. 뉴스룸. 그 TV도 안 보고. 네,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JYP가 의료계에서 한때 옛날에 한 10년 아주 전에. 옛날에 예, 의료계 손석희로 좀 한때 이름을 날리셨어요. 아니 이름을 날린 적은 없고요. 왜 이러세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안티 생각한다 지금? 확 물고 싶어. 10여 년 전에 그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할 때 이렇게 후보들 모아놓고 공개 정책 토론회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사회를 몇 번 봤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토론회 하면은 돌아가면서 한 뭐 20분씩 연설하고 끝 이런 것만 했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운데 백분 토론처럼 계속 막 날카로운 질문 던지고 날카로운 질문. 그다음에 야한 질문 아니고 답변하면은 더럽지도 않은 답변하면은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니 그게 지금 제가 그걸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막 해가지고는 그런 걸 좀 했었어요 몇 번. 그랬더니 이제 몇 개 댓글이 이제 뭐 의료계 손석희 뭐 이런 게 이제 몇 분이 그래 밤길 조심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답변했었습니다. 전 의료계의 신동엽이 되고 싶습니다. 손석희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꾸준히 더럽고 야한 얘기로. 나 갑자기 막 그 광고 생각나. 이러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그거 뭐야 그거. 어플 광고야. 그 음흉한 웃음이 형님과 왜 이렇게 어울리는지. 자꾸 그 기억하지 마요. 사진 찾아보십니다, 청취자분들이. 자, 오늘 어쨌든 나이사 뉴스룸에서 다룰 이슈는 골다공증입니다. 골 감소증도 함께 다룹니다. 준이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 우리가 왜 이 뉴스룸에서 이 주제를 다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기자인 써니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도 기자인. 그렇죠. 그래도 기자인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1월 12일에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날 초음파 골밀도기라고 하는 의료기기를 가지고 29세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 상태를 측정하는 그런 시연회를 가졌는데 그 시연회 배경은 일단 이제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사용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충분히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보여주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문제는 이 시연을 하고 난 그 결과값 때문에 생겼죠. 측정값이 이제 저는 이제 전문 용어라서 잘 모르겠긴 하지만 T 스코어 마이너스 4.41 G 스코어 마이너스 4.30이 나온 거예요. 29살 젊은 남성인데 근데 이 수치가 이제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거에 따르면 10만 명에 한 명 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수치가 나온 건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김필건 회장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골 감소증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골수를 보충시키는 약을 활용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연 이후에 이게 의사분들은 요거를 좀 잘 아시잖아요. 전문가들이시니까. 이제 이 측정 결과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에 오류가 있다는 의료계 지적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연일 뭐 TV나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 나이사 크루들과 함께 골 감소증하고 골 당화공증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골감소증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슈를 선정해봤습니다. 네. 아, 간만에 기자 같아. 기자였구나. 자, 그거 좀 해봐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이사 안 되네요. 이혜선입니다.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전문성이 그냥 그렇죠. 아깝다. 입니다. 왜 이분은 이거 왜 쓰신 거예요? 왜 이걸 갖고 기자회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한의사들이 현재 현대 의료기기를 쓸 수 없는데 뭐 없는 이유는 글쎄요, 뭐 옛날부터 원래 한의학과 의학이 다르니까 그쪽에서 쓰는 방법, 진단명, 뭐 치료법 이런 게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있었는데 최근 그렇죠.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우리 또 뭐 엑스레이, 초음파, 뭐 혈액 검사, 뭐 소변 검사 이런 거 다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해왔고 정부에서는 좀 다르다, 그럴 순 없다. 그리고 뭐 의료계에서도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계속 좀 몇 년 동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시위성 퍼포먼스. 그래서 그렇죠.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이 골밀도 측정기 쓰는 게 이렇게 쉽다. 이렇게 쉬운데 왜 우리를 못 쓰게 하냐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시연에서 약간 이제 사고가 났네. 에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의사들은 의학 다 자문을 받았어야 되는. 의사들은 막 이렇게 다 댓글이 전부 키읔자 천국이에요. 뭐 너무 웃긴다, 뭐 코미디다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뉴스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이제 정책적인 얘기는 뭐 넘어가고 일단 골다공증, 골감소증, 골밀도 측정 요거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이 이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년의사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뉴스 읽으시면 되고 뉴스 보시거나 그리고 그 기자회견 시연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또 몇 분짜리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벌써요? 24시간 만에 3만 명이 넘게 플레이를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화제의 동영상이니까 그거 보셔도 이슈화는 되고요. 확실하게 성공이 됐어요. 네네. 자, 망한 거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의료계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의사들은 그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 뉴스들을 보면서 한의사 협회장이 한의사들이 이런 기기를 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정작 다른 이제 일반 시민들은 잘 맥락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뭐 좀 써도 되나 보지? 간단한 기계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아니, 한의사 협회장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대로 일반인들은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영상 보면서도. 네. 그래요. 그 설명을 듣는데 그렇게 크게 과학적으로 그렇죠. 벗어나 있지 않잖아요. 방송 뉴스에는 뭐 이게 30초 뭐 이렇게 1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이런 게 어디가 틀렸는지 이런 건 안 나오는 뉴스에 거예요. 나왔어요. 뉴스에 많이 나왔죠. 사람이 좀 뉴스도 보고 살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 나왔죠.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건 안 나오고 그냥 이런 걸 했다. 이런 거를 했다. 그리고 의료계는 반대했다. 요것만 그렇죠.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해프닝이었는데 그 해프닝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잘 안 나왔죠. 일반 매체에서는. 내분비 내과 전문이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골다공증이 아니라 그 시간 얘기 조금만 더 하면 골밀도 측정기로 그 29살 건강한 질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남자가 측정을 했는데 마이너스 4.4가 나왔어요. T스코어가. 이게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T스코어가 뭔지부터 좀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면 T스코어랑 G스코어가 있는데요. T스코어는 건강한 성인을 딱 기준점을 잡고요. 내 나이가 몇 살인지를 이렇게 나의 나이하고 기준점을 잡는 레퍼런스 레인지니까 기준점이 되는 성인 여성 혹은 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골밀도랑 자기 골밀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밀도가 아주 좋은 젊은 사람의 골밀도하고 내 골밀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 골밀도가 그 연령대의 젊은 사람들의 골밀도를 쭉 찍어보면 이렇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룰 거 아니에요. 평균. 네, 그렇죠. 그런데가 제일 많고 그래서 표준 편차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표준 편차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종 모양의 정규 분포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골밀도가 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0이면 평균이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4면 그럼 엄청나게 높은 거죠. 완전 그건 병이에요. 병이 그것도 병입니다. 근데 이제
G스코어는 같은 나이대, 쉽게 얘기하면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한테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의 또 그 사람들 연령대 정규 분포를 통해 갖고 그 참고치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50세 폐경전 여성이나 50세 이하의 남성은 G스코어를 쓰고요. 원칙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50세 이상에서 폐경을 한 여성이나 50세 이상의 남성은 T스코어를 쓰도록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골다공증이라는 용어 자체는 50세 폐경전 여성이나 50세 이전의 남성한테는 쓰질 않아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원칙적으로 50세 이하에선 골다공증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얘기를 했던 것처럼 50세 이하에선 G스코어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골밀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언어, 그러니까 터미놀로지의 어떤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50세 이상 이전에서는 골다공증이라는 용어가 없고 표준적으로 골밀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낮다, 높다 뭐 이렇게만 그냥 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질환으로 표현을 안 하고요. 극히 예외적으로 젊은 나이에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약해질 수 있는 약제를 쓰거나 하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편의상 골다공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따로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그 뭐 저 자꾸 G스코어라고 하는데 네. 그냥 Z스코어라고 그렇죠.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이건 이제 G스코어라는 게 저희 그 학회에서 다 표준어로 쓰기 때문에 그냥 G스코어로. 그럼 발음을 정확하게 좀 더 G로 하든지. 그럼 또 느끼하다고 또 후살해 먹으니까요. 네. 하여튼 Z입니다. 지금 Z, 여기서는. 네. 네. 근데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T랑 T나 Z가 다 마이너스 4.3, 4.4 이렇게 나오면 그게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저희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T스코어를 저희가 잡는 기준점이 성인 남성들 중에서 골밀도가 가장 높은 시기가 되는 연령대가 있어요. 보통은 16에서 2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값을 T스코어, 그러니까 G스코어의 기준점으로 잡고요. 네, T스코어의 기준점으로 잡고 연령이 29세니까 29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 또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G스코어의 기준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29세니까 이 사람은 표준적으로 T스코어나 G스코어나 거의 차이가 없게 나오는 거는 TG는 비슷하게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 4.41이라는 거가 나오려면 저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 골밀도라는 거가 표준값이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표준값을 어디서 골밀도를 측정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일정한 부위에서 해야 그렇죠. 되니까. 똑같은 부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해야 저희가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아킬레스건은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비교 대상 데이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요번에 지금 김필건 회장님이 측정한 부위가 아킬레스건 없어요. 부위에서 측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엉뚱한 부위를 측정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숫자가 나왔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말초 부위의 골밀도 참고 자료 자체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휴대용으로 초음파 기계를 통해 갖고 골밀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료계에서도. 네. 그래서 여기서 골밀도를 초음파를 통해서 측정해서 어떤 값이 나와요. 실제로는 BMD라고 하는 골밀도가 진짜 나오거든요. 그럼 그 골밀도 값이랑 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덱사라고 하는 에너지 흡수 방사선법을 쓴 어려워요. 골밀도 이게 참 그냥 저는 네. 그냥 되게 단순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만약에 정말 이 29세 남성분이 정말 T스코어 마이너스 4.41이고 Z스코어 마이너스 4.30이에요. 이게 진짜라면. 이게 진짜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골절 위험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거의 6배가 넘게 높죠. 그럼 이분은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어디 툭 부딪혀도 뼈가 부러질 그럼요. 수 이런 있는 가능성이 상황인 높은 거죠. 이런 분들은. 건가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를 저희가 쓸 수가 없는 값인 거예요. T스코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위치에서는. 자, 그럼 준이가 이 기계는 사실 병원에서 별로 안 쓰는 기계이긴 한데 네. 알죠? 뭐 어떤 네, 기계인지는. 알죠. 네. 준이가 이 기계로 29세 남자를 검사했는데 이런 스코어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할 겁니까? 이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 검사 방법을 통해서 다시 검사라고 그러죠. 일단 이럴 리가 없다.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했는데 뭐 정확하게 했는데도 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치료를 해야죠. 그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 뭔가 큰 병이 이상한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0에 가까울 겁니다. 0에 가깝다. 네. 나오기가 어렵다는 네. 수준인 거죠. 말이 안 돼요. 측정 오류일 가능성이 뭐 거의 100%다. 측정 오류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값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똥이에요. 아우 또 나왔어 또. 툭하면 나오는 쭈니의 똥. 아주 이런 말하면 너무 이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초음파를 통해 갖고 말초에 있는 뼈에서 골밀도를 측정한 다음에 그거를 수없이 많은 몇십만 명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요 전구분표표를 그려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 골밀도를 측정했던 표준 치료 방법을 진단 방법을 통해서 했던 것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 비교가 된 값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초음파에서의 골밀도가 1이면 중심 골밀도에서 측정한 표준 방법을 통해서 측정한 게 1.2다. 근데 그게 여기서 2면 2.4, 3이면 3.6. 아니 나오면 돼. 알았어 어렵다니까. 네. 소영 씨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그쵸. 나 미치겠네. 1도 모르겠습니다. 신세대 용어 나왔습니다. 네. 1도 모른다. 그러니까 1도. 이게 되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반응이에요. 모르겠다고 전해라. 똑똑한 거네 그러면 한의사들이. 그러니까 일반 보통 그러니까 뭐 저희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이쪽 의료계 관계 없으시면 하는 얘기는 한의사가 그렇게 뭐 의료기기를 썼어. 그러면은 침 놓을 때 더 잘 놓겠네. 그렇게 얘기가 가는 거야. 침 놓을 때 더 잘 놓을 수 있고 치료받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못 쓰게 해? 이런 반응이에요. 맞아요. 그 반응, 그런 한의사들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3박 4일 동안 말할 수 있지만 그거를 네.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그 너무 얘기를 어려운 하기는 거죠. 참 어렵고요. 초음파 검사가 되게 쉬워 보여도요. 정말 어려운 검사죠. 저는 못해요. 의사들도 노형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JYP도 못해요. 그게 여기서 지금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결과를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쭈니 정도 말고는 없죠. 초음파 검사,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초음파 검사 결과를 사진을 보여줘도 뭐가 뭔지 몰라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검사 방법이라는 게 누가 해도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도 똑같은 검사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게 재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디서 해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근데 초음파는 어느 위치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값이 막 휙휙 바뀌고 그 다음에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래서 검사 결과의 일관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술자의 검사자에 의한 변수가 너무 큰 거죠. 자, 문소영 씨 표정 아까랑 똑같습니다. 1도 몰라요. 네. 아유, 세브란스 애들 어떻게 공부하나요? 우리의 밑에는 문소영을 웃겨라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이해시켜야 합니다. 무기가 생겨. 문소영 우리 이해하면 우리 문소영 씨가 이해하면 그러면 소영 씨 의견을 좀 물어보는 거 어떨까요? 요번 사태에 맞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동영상 봤죠? 네. 네. 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동영상만 보고는 일단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일단 모르니까. 모르겠죠. 네. 맞아. 아니 근데 나도 처음에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저도 T스코어가 G스코어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이비인후과 의사인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 네, 저도 10몇 년 만에 듣는 말. 잠깐만, 내가 의대 때 이게 뭐였더라? 이러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건 내가 공부할 때 그리고 내가 봤던 그 골밀도 측정 기계는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크고 거기에 막 누워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작아졌나 보다 이러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 십몇 년 이상 진료를 보고 있는 저도 이렇게 낯선데 일반인 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그 의사들이 생각하는 만큼 문제의식을 느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골다공증에 대한 건강 상식이나 해야겠어요. 네. 하여튼 결론은 그 의료기기라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그거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라는 거지. 도대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깜신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인 거예요? 의료기기예요. 네. 골밀도 기계가 너무 이렇게 등치가 크고 휴대가 불가능하니까 쉽게 골밀도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안 쓰죠. 근데 왜 이렇게 이 회장님 말로는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근데 왜 이분 회장님은 하필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안 쓰는 기계를 갖고 시연을 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좀 더 좋은 기계를 가지고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골밀도 기계를 갖다 놓기가 힘들었겠죠.
커서 제대로 된 거를. 일단 그건 불가능했을 거고 뭔가 의도하는 바는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차라리 그냥 복잡하면 안 됐을 거예요. 그냥 그 차라리 영상에서는. 초음파 같은 거를 해가지고 시연했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그러니까 왜 골밀도를 쟀는지 그건 못 하셨겠죠. 더 뽀록나기가 쉬우니까. 초음파는 판독 숫자를 믿은 거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나오니까. 숫자로 결과가 나오는 기계니까 이거 쓰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을 그 수도 숫자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운 기계군요. 그렇죠. 신뢰도가 떨어지는. 네. 해석도 잘못된 거고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해석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군요. 숫자만 나온다고. 그리고 사실 초음파 검사할 때는 장갑 안 껴도 되잖아. 전혀 뭐 사실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자 어쨌든 정리하면 우리 한의사협회 회장님은 이 환자분을 보고 이 환자도 아니죠. 하여튼 이 모델을 보고 골 감소증이다. 그리고 골수를 보충시키는 약이 있다. 이걸로 치료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의사들을 실소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그 퍼포먼스 얘기는 접고 진짜 골다공증, 골 감소증과 관련해가지고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될 얘기들만 좀 정리하면서 우리 마무리 가보죠. 좀. 너무 재미없는 것 같은데. 어느 짜증이 확 나갖고 내가 지금 열불이 나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아까 케이크 먹었어. 짜증. 자 지금 골다공증 되게 흔하죠. 엄청 많죠. 네, 저희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한 30% 정도 된다고 얘기가 되고요. 중요한 거는 뼈가 깜신 생각하기에도 정상에서 그냥 골다공증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중간 단계가 있어요. 골 감소증인데. 골 감소증. 옛날엔 이걸 병으로 안 쳤죠. 왜 뿅 안 먹고 그냥 약해지면 어때? 바보는 아니고 지능 뭐 약간 지능 저하, 지능 감소증. 참 비유도 바보같이. 근데 나이가 들면 뼈는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왜 날 보면서 얘기해? 제가 계속 노형을 바라보고 있다가 약간 민망해서 저쪽 아니니까 안 맞으니까. 등도 가렵고 나이 먹으면 등도 가렵고 발은 뜨거워지고. 골다공증 좀 듣자 그래서 골 감소증이 생기네요. 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데 어떤 사람은 그 빨라지는 속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너무 빠른 거죠. 너무 빨라. 근데 그게 빠르다 보면 뼈가 잘 부러지니까 부러지고 나면은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렵고 사회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드니 부러지기 전에 예방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 예방을 하려면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진단을 하려다 보니까 진단 방법을 개발했죠. 그렇죠. 네. 그러던 와중에 방법으로 택한 게 여기 나오는 이중 방사선 흡수법. 덱사라고 하는 큰 기계 안에 들어가서 골밀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측정을 하다 보니까 값들이 막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하는 게 쉽겠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데이터를 쭉 모은 다음에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이렇게 그냥 점수를 매기는 거를 딱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마이너스 2.5보다 낮아. 그럼 너는 골다공증이야. 이렇게 이제 진단하기로 결정을 지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학자들이 전 세계 전부 다 모여서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이니까 조심해. 그리고 데이터를 쭉 모아보니까 마이너스 2.5인 사람들을 10년 동안 쭉 보다 보니까 골절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는데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잘 부러져.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는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을 써라. 그럼 약을 또 만들었겠지. 약을 써. 쓰다 보니까 50%가 줄어. 뼈가 부러지는 게. 좋은 약이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골다공증 있으면 골절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도록 약을 쓰죠. 소영 씨 웃었다? 이해했어. 괜찮았어? 이해했어. 이야. 근데 골 감소증 다 이해했어 이제. 그 골 감소증은 몇 점 나오면 골 감소증? 골 감소증은 이제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2.4까지가 이제 골 감소증이 되겠습니다. 자, 우유 먹는 건 도움이 되나요? 우유 먹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네. 하루에 얼마 정도 먹으면 도움이 됩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칼슘의 1일 섭취량 1200mg으로 얘기를 합니다. 1200mg은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우유 한 컵에 몇 미터? 몇 밀리리터? 350. 250. 200. 맥주 말고. 깜짝 놀랐네. 하이네켄 잔을 생각했어. 이런. 200ml에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유 6잔 정도가 원래는 평균 값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거 아닙니까?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밥을 먹잖아. 멸치.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네. 근데 하지만 국가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니 하루에 적어도 600mg 정도의 칼슘을 우리는 음식에 섭취한다. 아하, 한국인 기준으로. 그렇죠, 한국인 기준으로. 아하. 그래서 우유를 한 2잔 정도만 먹어주면 1200까지는 안 되더라도 600 더하기 400?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 그러니까 그 정도만 먹어주면 뼈가 크게 문제가 없다 싶어. 문소영 씨 이해했어? 했어요. 하루에 우유 2잔. 하루에 2잔. 우유 2잔. 우유가 싫어. 우유를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유 먹으면 설사해. 그럼 뭐 먹어야 될까요? 치즈.
똑똑한 사람이야. 치즈는 2장. 치즈는 비싸잖아. 치즈가 근데 비싼 것보다 느끼하다고 해서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종합 비타민을 드세요. 차라리 그렇죠. 별다른 특별한 멸치를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아닌데. 네. 멸치를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네, 멸치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요. 저희가 멸치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그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우유 2잔 정도 된다. 우유 2잔. 그 저지방 우유는 그 칼슘 양도 적나요? 아닙니다. 저지방 우유는 칼슘은 오히려 강화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저지방 칼슘 강화. 그러면 우유 먹어서 설사하는 분들은 저지방 우유를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저지방이라고 설사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저희가 락토즈 분해. 그렇죠. 이게 얘기하면 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니 잘했어. 웃음소리 떠나잖아. 내 옆에 지금 형 씨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1.0에서 2.4까지 골 감소증. 네. 그분들은 그냥 우유 먹는 거 말고 또 세 가지입니다. 1번 유산소 운동, 즉 저희가 이렇게 뜀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과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뼈에 자극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뼈는 무조건 이렇게 무게를 지탱하는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뛰는 거. 그렇지. 그러면 방송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거 서서 있어만 있어도 좋아요. 그래서 뼈는 원래 형 누워만 있으면 일주일만 지나면 뼈 골밀도가 1%. 자 앞으로 써니 의자 2개를 빼주세요. 잠깐만. 석에서 일주일만 안 일어나고 누워 있으면 골밀도가 1% 정도 감소하고요. 사람이 근육량은 빨리 빠지는 사람은 7에서 10%까지 빠져요. 그래? 그래서 중풍 같은 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재활 치료 받기 전에 쓰러져 계신 분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한두 시간씩 더 자는 사람은 혹시 그런 건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그건 괜찮아. JYP 괜찮대요. 다행이다. 괜찮아. 그냥 계속 누워 있는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는 건 안 된대요. 운동. 그다음에 충분한 칼슘 섭취. 세 번째가 비타민 D. 비타민 D. 네. 비타민 D는 그냥 쉽게 칼슘이 들어오면 먹었잖아요. 들어왔다고 다 우리가 그게 우리 몸속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흡수라는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위에서 이렇게 흡수. 피 속으로 위에서 이렇게 들어온 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막 열의를 갖고 있어 지금. 비타민 D를 먹어야 너무 쳐다보시고 잘 들어와. 이해시키고 말 거야. 수업 듣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어와. 우리 지금 대표 청취자로 앉아있는 들어와. 비타민 D니까 칼슘 들어와. 들어와. 그래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마이너스 1.0부터 2.4는 그렇게 세 가지로 하면 되는 거고. 네. 물론 그 운동 이런 건 쉽진 않겠지만. 네. 근데 걸어만 다녀도 돼요. 그리고 그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9에서 0, 그 정도는 그냥 괜찮아요? 편안하게 사셔도 됩니다. 자, 오늘 간만에 쭈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골 감소증과 골 다공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나이사의 쭈니는 정말 브레인 필요악이다.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이게 왜 재미없어? 다큐를 책임져주는 재밌었어요. 아니 정말 유익한 방송을 만들어줘서 정말 약간 쭈니를 열받게 해야 이렇게 정리가 짝짝짝짝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진짜 고마워요. 자, 자 골다공증 얘기는 사실 오늘 너무 좀 일부분밖에 못했으니까 다음에 언제 날 잡아가지고 치료제 얘기도 좀 하고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니 오는 날로 해가지고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50세 이하에서는 골다공증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T스코어를 비교했다라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입니다. 알았어요. 하나만 더. 네. 그러면 골 감소증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수칙을 열심히 지키면 다시 올라갑니까? 골밀도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건 중요한 건데요. 골밀도가 감소되는 속도에 비해서 골밀도가 좋아지는 속도, 즉 뼈가 만들어지는 게 소실되는 것보다 빨라질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그게 50세인 이유가 여성분들이 47세에서 53세 사이에 폐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폐경을 하는 게 제일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원래 남자는 또 골다공증이 없었어요. 여자만 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나이가 드는 남자들도 뼈가 약해진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남자도 골다공증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 속도가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한다 그래도 골밀도가 증가되는 속도를 그걸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골밀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좋아지진 않아요. 세 가지를 지켜도 약을 쓰지 않는 한 좋아지긴 어렵다. 유지되는 정도. 약을 쓰면 조금 좋아지긴 합니다. 좋아지게 하는 약이 있죠. 골밀도가 증가되도록 하는 약이 있습니다. 뼈 강화. 그렇죠. 뼈를 만들어내는 호르몬. 뼈 강화 주사네. 그 한의사협회 회장님은 골수를 보충하는 약을 쓰면 된다 그러던데 그런 약은
자, 알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줄게. 골수는 뭔지에 대해서만 한마디만 좀 해줘요. 골수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중에 중요한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당연히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들도 골수에 있는데요. 골수는 뼈 속에 있는 있죠. 거죠, 위치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골수니까 뼈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지방을 만드는 세포, 백혈구를 만드는 세포, 적혈구를 만드는 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가 나와요. 근데 그걸 보충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건 우리가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보충을 합니까? 그런 게 그래요. 있으면 네. 노벨상을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골수를 보충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개념이 없다. 없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정리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 귀한 시간 나이산 뉴스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